안녕하세요. 인생컨닝입니다. 네, 오늘은 책을 추천하는 컨텐츠를 찍어볼까 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책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간혹 댓글 중에서는 책을 좀 추천해달라. 이게 마케팅인지 진짜 좋은 책인지 모르겠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마케팅으로 인해서 베스트셀러 올라가기가 쉽죠. 이 마케팅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워낙에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수가 적은 편이라서 마케팅으로 판매 부스를 띄우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실제로 많이 읽어봤던 최소 5번 이상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런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떻게 독서를 하면 좋은지 독서법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실천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독서법이나 책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부에 대한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천드릴 건데 한번 들어보시고 필요하시면 읽어보시고 아니면 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각 분야당 제가 추천책은 한 2개 정도를 선정을 했고 이 밖에도 좋은 책은 진짜 많습니다. 만약에 혹시 실용서에 대한 추천을 바라시는 거면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실용서는 도움이 되는 건 검색해서 다 읽으시면 돼요.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검색해서 다 읽어보시면 되고 건강과 관련됐다 건강 관련 책 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추천드릴 만한 책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돈과 관련한 책 먼저 말씀드리면 1번이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인데요. 많은 영상에서 나오는 내용 72법칙이라는 것도 있죠. 내가 고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을 나누면은 내가 몇 년에 자산이 2배가 되는지를 만들어주는 법칙이 72법칙이라고 하고 이런 법칙들도 이 책에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돈에 대해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돈을 벌 때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다.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멘토를 떠나게 되면 주변에 전문가 집단이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빚이 있어도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여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정도 돈은 통장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절약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투자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돈을 원하면은 돈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오류가 돈을 원하지만 부자는 싫어하고 돈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건데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거를 좀 교정하는 데 또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왜 돈이 필요한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이 처음에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보면 되게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멘탈을 잡기 위해서 가끔 다시 펼쳐보는 책이고요. 두 번째,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었어요. 제가 여러 책을 봅니다. 직접 사업을 하셨던 분들의 책도 있는데 그리고 거부, 대기업 회장에 대한 이런 책들도 꽤 많죠. 다 도움이 되는 책들이에요. 다만 그런 책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부들을 다룬 책이 있고 일반인에게는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책이 잘 팔리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런 책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분들은 이제 부자 세계에서도 극상에 있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처음에 부자라고 추구를 하면서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몇십억 정도를 가지고 계신 부자분들에 대한 분석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90년대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조사가 시작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격차가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웃집에서 볼 수 있는 부자들이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의 행동을 하고 어떤 식으로 벌고 있고 통계를 어떻게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밝혀놓은 책이고요. 결국에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내용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책에서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제가 조금 강조하는 걸 요약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첫 번째는 자신의 부에 비해서 검소하게 생활한다. 두 번째는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나 시간 등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나 선택을 부를 축적하는 쪽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중시켜야 된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남들에게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것보다는 진짜 재정적 자립을 중요시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비교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책은 자수성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비적 성향을 가지는 생활 방식보다는 자산을 증식하는 데 관심이 많고 자산을 소유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였고요. 네 번째는 이 책은 아무래도 백만장자가 남자인 경우가 많이 있었고 90년대 글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말씀을 드리면 백만장자가 남자인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부인들이 굉장히 계획적이고 예산을 세워서 소비 및 지출을 한다라는 게 이 책에서의 요지 중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그 본인도 검소한 편인데 배우자는 한층 더 검소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2권 정도를 돈에 대한 책에서는 제일 먼저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버는 방법론 있죠. 부동산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하고 계신 투자 방법에 따라서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을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정도 책입니다. 물론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 쪽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분야라고 하시면은 다른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자기 개발, 내가 일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추천드리는 책이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쓴 책들을 추천드립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왜 일하는가인데 이나모리 가조 회장은 교세라 회장이죠. 교세라라는 기업의 회장인데 이분의 책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소설 쪽인데 저희 채널에서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서 그냥 살짝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소설 중에서 좋은 소설이 굉장히 많지만 원래는 저도 비문학파였어요. 그래서 철학이나 역사를 좋아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유형인데 점차 독서를 하다 보니 소설이나 수필, 시도 읽게 된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 소설은 2권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시다르타인데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고요. 그 주인공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그런 과정들이 그려집니다. 정신적인 성숙이나 해탈,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돈을 버는 그런 과정들도 나오고요. 그 돈을 벌었다가 다시 돈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런 삶의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다가 헤르만 헤세의 소설이 대부분 그렇지만 삶에 대한 깊은 고민, 한 인간의 정신세계에 대한 성찰이나 통찰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일을 하다가 지치시는 분들이나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기시는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은 책 입니다. 두 번째는 레미제라블인데 레미제라블은 영화나 뮤지컬 등으로 접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이미지로 떠오르는 게 장발장이 빵을 훔치고 이런 부분들인데 레미제라블은 영화나 뮤지컬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거는 책을 안 읽어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 나오고 가난의 어떤 슬픔에 대한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회제도의 모순이나 개인의 불합리의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특히 제가 좀 인상 깊게 보는 부분이 자베르와 장발장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고 처음에 초기 부분부터 나중의 부분까지 꾸준히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유념해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소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필인데 첫 번째는 월든이라는 책이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시면서도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그게 정신적인 세계이든 돈에 대한 세계이든 두 군데 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책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월든의 경우에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미국인이 쓴 책입니다. 19세기에 저술된 책이고 저자가 월든이라는 호수에 가서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점에 대해서 기술을 해요. 인습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나 사회의 부조리나 관습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통찰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살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자연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억지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책에서는 월든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에 대한 자세한 묘사 등이 많이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자연주의 수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명상록인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예전에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간이 이제 삶의 과정, 다가오고 있는 어떤 문제나 고민들, 도전, 그리고 극복 삶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스토아 철학자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으로도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책을 사상으로 분류할 필요는 없죠. 꼭 분류해서 볼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책은 인간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기에 좋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현명한 어떤 견해 같은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철학은 있는데 철학은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유를 아무래도 좋아하다 보니까 2권 정도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설명하기는 어렵고
두 권 다 사회주의나 이런 계획경제보다는 개인의 자유나 개성을 추구를 하는 쪽, 그쪽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계발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시간관리나 습관, 뇌과학에 대한 책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필요하시면 무조건 정보 습득을 위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꼭 집어서 추천드릴 만한 책은 없는데, 이런 책들은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습관 관련해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시간 관리와 관련한 부분은 그 공부법이나 시간관리법에 대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고 실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제가 책을 어떤 식으로 읽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습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지혜를 한두 권의 책에서 다 얻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무엇이든 마찬가지지만 책은 간접 자료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뭔가 행동을 해봐야지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한두 권만 보고 이 책이 무조건 진리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실행하면서 꾸준하게 공부나 독서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상한 책을 여러 권 읽는 것보다는 좋은 책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게 이롭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독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좋은 책을 만약에 이제 읽다가 찾았다면 그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냥 몸으로 체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책으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신 분들이 습관이 뭐냐면, 한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읽어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나 어떤 방법을 이 책에서 찾았다라고 하면은 그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읽고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실행해보고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권을 읽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좋은 책 한 권을 제대로 읽고 이 책 자체를 여러 번 읽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데는 계속해서 읽고 실행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펜을 들고 책을 읽어라 라고 제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여가로서 읽으시고 하면은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책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고 싶으시거나 배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읽으신다고 하면은 저는 펜을 들고 읽으시기를 권해요. 실제로 읽을 때 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집중이 잘 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이나 어떤 발상이나 이런 거를 계속해서 메모하거나 여백 등에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주체적으로 독서할 수도 있고 내 걸로 만들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적어라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각 챕터나 장이 끝나면 그 챕터나 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한 문장에서 세 문장 정도로 요약을 하시고 이거를 반드시 적어보시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독서가 끝났을 때 전체 책에 대한 핵심을 저는 이렇게 4단계로 적어보시라고요. 10문장짜리로 요약해보시고 5문장짜리로, 그 다음에 3문장, 그 다음에 1문장,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시면은 전체 책에서 핵심 내용을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좋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제가 좀 추천을 드려봤는데, 혹시라도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독서라는 게 좋은 이유는 삶의 시행착오를 모든 걸 다 몸으로 겪고 하나하나 다 겪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게 독서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몸으로 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독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야지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일일이 겪을 필요 없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틀이나 방향성은 책으로 정하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으로는 실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면서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 번 보면서 자기의 몸으로 체화시킬 수 있으면은 독서가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성장환경이 아주 넉넉하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방향성이나 고민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게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독서가 중요하다고는 봐요. 물론 독서한다고 무조건 돈을 버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독서가 이제 삶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